후보님 단상으로 모실 때 여러분 박수, 예, 응원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영국 후보님은 20대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제6대 정의당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미리 저희가 주문한 것은 약 10분간 준비하신 말씀을 해주시고 남은 시간을 통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 지금 다른 일정으로 급히 움직이셔야 될 일이 있으신가요? 4시에 올 중소기업인가요? 그렇죠. 지금 최소한 여기서 한 4시 20분 전에는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분이니까 큰일 났네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시게 됐는데요. 10분을 충실히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영국 후보님의 비전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우리 평등 보라 조끼를 입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경남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 분들이에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국회의원 짧게 한 1년 한 2개월 정도 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이제 상임위를 겸임했는데 제가 여성가족부 예산심사 국정감사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당시에 국정감사할 때 예산이 겨우 1조가 좀 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예산이 1조 넘은 게 처음이라고요. 그 앞에는 뭐 8천억 얼마 막 이러다가. 그래 이제 여성가족부 산하에 여성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우를 한번 가져봐라. 이게 청소년 관련 단체도 있고 한데. 그래 아이들 한 끼 점심값을 책정을 해놨는데 2,500원인가 해놨어요. 얼마예요? 뭐 그 정도 해놓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한참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식대를 제발 좀 올리자. 지금 올라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회복지사 분들이 근무하는 데가 아마 보건복지부 산하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가부 산하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미달되는 겁니다. 서울시 정도만 그 미달되는 부분을 그 지자체에서 보충해주고 약간 상회하거나 좀 그런 수준으로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업이 왜 이런가 정말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5급 사무관에게 당신들 여가부에서 일을 하다가 저 경남도청으로 8년 가다 가면 임금 차이가 생깁니다. 공무원으로서 똑같은 국가 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서 강원도에서 근무하던, 백령도에서 근무하던, 제주도에서 근무하던 그 근속연수에 따라서 후봉이 단일 후봉제로 이렇게 쭉 진급이 됩니다. 당신들의 처우를 그렇게 받으면서 어찌 보면 가장 힘들게 일하는 이외 사회복지사들은 서울에서 복지사 활동하는 사람, 또 서울 안에도 무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공공기관에서 또 민간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또 요양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각 기업의 차이가 다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적어도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 수요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 처우는 전국적으로 단일 호봉제로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지 않으면 그건 지방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간 안 되겠다. 그죠? 어찌 보면 우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선망하는 직업이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고 또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뭐 예를 들면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뭐 이런 기관이나 또 무슨 센터 우리 아마 제가 볼 때 보라색 입고 있는 저분들이 종사하시는 여성 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가 아마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낮은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을 좀 했었거든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경남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보다 10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저는 조례로서 제도화해야 된다. 그래야만 결국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좋아지면 그 서비스를 받는 행복해지는 사람은 경남 도민들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좀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겠다. 제가 도지사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제가 어제 토론하면서 두 후보께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분기별로 경남의 정당 지도자들과 분기별로 정례 정책 협의회를 해나가죠. 그래서 각 당이 대변하고 싶은 사람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큰 당들이 대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골고루 경남 도정 행정과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제안을 드렸고 다 흔쾌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16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정당 대표들하고 저녁 회동이 있습니다. 그 자리 가서도 전국에 있는 가장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돌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선에서 이 서비스를 강화하려면은 사회복지 관련 전문 공무원을 좀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자격을 가지고 곳곳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이런 분들의 처우는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향상돼야 된다. 요 이야기를 제가 저녁 먹으면서 꼭 전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사실 5월 2일 날 창원에 이제 내려와서 도지사 선거 준비한다고 지난주에 그 사무실에 뺑기치라고. 그래서 사실 이 세상 공약 준비를 사실 많이 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좋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런 거 하겠습니다.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오히려 이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의 예산은 어디에 가장 1차적으로 그 예산이 쓰여야 되는가,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치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정 철학을 가졌는가,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철학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갑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아마 복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그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도 함께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뭐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특히 학대받는 아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홀로 요즘 막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홀로 남겨진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런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문제에 노출되기도 해서 그런 분들에게 먼저 손길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센터 같은 것도 좀 건립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별로 그런 좀 통합적 돌봄과 복지를 돌볼 수 있는 그 시군별 통합 센터 같은 것은 꼭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 있네요. 통합상담소지. 예.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경남에,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면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공공이 좀 개입해서 정말 살기 좋은 좀 실버타운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게 의료인과 사회복지사가 그 노인 돌봄을 정말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구축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좀 생애 주기별 경남형 복지 모델을 한번 만들어내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많은 또 복지기관들이 행정으로부터 위탁 운영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 가지는 생각이, 물론 위탁 운영도 좀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에서 일하는 주요 인력들은, 저는 준공무원급의 그 수준으로서, 좀 관리되고, 또 소속도, 지위도, 그렇게 좀 변경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마 제도화 시키기에는 많은 좀 토론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도지사에 당선돼도 그렇고 되지 않더라도 우리 그 당사자분들과 제안해서 경상남도 복지 대토론회를 한번 개최해서 그런 총합적 의견들을 한번 모아나가는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은 뭔지 또 우리 경남만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무엇을 확대할 건지 이런 문제들을 좀 당사자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좀 그런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그런 자리를 꼭 한번 만들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꼭 당선되어서 우리 여러분들과 행복한 함께 사는 경남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라는 단서를 앞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꼭 당선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니까 단일 호봉제라든지 가이드라인의 준수 수준을 넘어서 다만 10원이라도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계가 안고 있는 아주 현안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복지계와 좋은 공조자로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바람들을 정책 일선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채널로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어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활용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혹시 질문서를 미리 받아보셨습니까?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질문은 노후화된 사회복지 시설들인데요. 아시다시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고, 그것이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기능 보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점검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관이 있으신지요? 예산의 문제겠습니다만. 우선 사회적으로 요즘 안전 문제가 워낙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은 안전 문제로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익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노후시설은 반드시 재설립을 한다든지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꼭 해서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어디다 우선적으로 배치할 건가 하는 것은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감사합니다. 보라색 옷을 입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하셨는데요. 아까 앞서 다른 후보님들께도 질문 드렸습니다만, 현 정부의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그것이 우리 지방의 구체적인 여성의 권익이나 또 하고 있는 일들에 미칠 어떤 영향, 파장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지방 차원에서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겠는지 좀 포괄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가 미칠 파장과 그것에 대한 대응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선 저는 여성가족부 기능은 더 훨씬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저희 정의당은 성평등으로 격상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대하는 태도가 기타 부서처럼 대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고, 혹여나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서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서 현재 우리 경남에 여러 사회복지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는 그건 경남도에서 충분히 막아내야 된다, 그걸 커버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 부문에서 한 가지 준비하신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따로 오늘 공고에는 없는데요. 네. 장기요양 쪽에서 원래 질문을 요청하신 질문이 있었는데 아마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누락되었다고 보고 현장에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조금 전에 안전성재 얘기하셨는데요. 저희는 장기화기관 운동하고 있습니다. 장기화기관 운동하고 있고 장기화기관에는 헌금과 민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하고 특별한 관계가 정말 열악한 부분에서 정말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장기화기관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민간 시설에 들어간다고 해서 경남도민이 아닙니까? 그분들의 안전은 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라고 자기수당이나 저 관련돼서는 아예 차별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일 임금 제도 부분도 저희 장기화기관은 먼 부분에 정말 공산적인 부분이지. 그래서 저희도 경남 사회복지가 발전한다면 저희도 사회복지 틀 안에 들어가서 같은 틀 안에서 함께 저희도 사회복지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고 후에 어떤 미래적인 복지 제도를 만들어 가시게 될 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저희 장기화기관도 사회복지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도의원 할 때도 예산 심의를 많이 해봤는데, 보통 위탁기관의 인건비가 무슨 물건 취급되듯이 금액이 딱 한정됐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은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되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 안에서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건속이 지나면 호봉도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설 안에 어떤 그 규정에 따라서. 이게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왜? 전체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함은 좀 막아야 된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민간 영역도 좀 마찬가지라 보이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민간기관에 어떤 사회복지사 똑같은 처우를 해주는데
그 지불 능력이 부족하다면 저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조금 뒷받침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접수된 질문 중에는 자활 부문, 자활. 여기 지금 사실은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여기서 들으면 많이 울립니다. 지금 울려서 잘 안 들리긴 합니다. 그죠? 자활 영역에 자활 사례관리사라고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인력이 있는데 현재 그 도내에 20개 지역 자활센터가 있지만 일부는 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고 또 상당수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 자리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소규모 이 시설들 가운데는 필요한 인력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영역을 뭐 여기서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인력인데 예산 혹은 관심 등의 이유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인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질문보다는 제가 이제 그런 요청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뭐 또 붙여서 아니요, 뭐 특별히 뭐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 보여지고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예산 문제로 배치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그 간호사의 날인데 대한민국이 간호사 한 명이 감당하는 환자 수가 한 45명쯤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시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 한 5명 내외 이렇습니다. 7명 내외.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제화하고 조금 전에 이제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될 것. 뭐 이런 것은 개론 없이 저는 배치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이 다소 미숙해서 시간 관리를 잘 못한 관계로 마지막 세 번째 후보자님께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께 마무리 인사 겸 격려의 말씀 해주시고 이어서 정책 협약 서명하는 순서를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제가 사실 뭐 사회복지 분야에는 관심이 많아도 사회복지에서 영역에서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지 그 어려운 문제는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할 때 요 전임 경남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께서 경남에 사회복지 1급 시험을 치려면 부산까지 가야 된다. 한 이런 불편을 이제 호소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시험인데 제가 이제 공단 이사장을 직접 만나서 경남의 이런 어려움을 호소해서 지금은 아마 1급 시험 경남에서 치고 있죠. 네, 그거 제가 해난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후보 토론에 막 그 머리 싸매고 있는데 한 분의 지역 아동센터장께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아동센터에 일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점점 일을 안 하려고 떠나고 있다. 이런 아픈 현실을 좀 호소를 해왔고 저는 그걸 보면서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적 돌봄 영역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고 한데 이런 변하지 않는 상황에 정치와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뭐 이런 현실이 정말 좀 개탄스럽기도 한데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 또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정치와 행정의 중심 어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를 또 도정을 꼭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선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결제 새벽 순서로 들어가서 잠깐 앉으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